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캠퍼스 선교단체들의 여름 사역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학생회 IBF는 지역별로 개최하던 여름 수련회를 15년 만에 전국 단위로 개최했습니다. 열기 가득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학 캠퍼스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처한 현실과 앞으로의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교인 10명 중 7명은 목회 세습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올해 초 일부 공개했던 한국인의 종교생활 의식조사 내용 전체를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로 출간했습니다. 눈길이 가는 조사 결과를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그동안 위축됐던 캠퍼스 선교단체 사역들도 다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학생회 IBF는 지역별로 개최하던 여름 수련회를 15년 만에 전국 단위로 열고 기독학생들의 영적 충전과 부흥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한국기독학생회 IVF가 개최한 전국 여름 수련회. 전국 150여 개 학교에서 8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 단위로 수련회를 진행해온 IVF는 코로나19로 느슨해진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캠퍼스 사역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5년 만에 전국 단위 수련회로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이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수련회 참가자들은 성경 공부와 소그룹 모임, 1대1 멘토링, 선택 강의 등 다채로운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나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한편으론 개인주의와 경쟁이 심화된 오늘날 대학 사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그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선교 방안들을 고민했습니다. 이제 점점 외국인들이 많아지는 추세에서 그럼 우리의 한국의 문화를 알려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알려주자. 김밥을 막 만들어주는 그런 수업도 하고 뭔가 활동을 하면서 은은한 하나님의 사랑을 스며들게 하는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 고민, 경쟁에서 잠시 벗어난 학생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기독 청년으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만 다니게 되면 사실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서 와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해보면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구나. 나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зүгээр сайн мэдээ хүргээд тэгээд халамжлах тийм нэг анхаарал тавих тийм зүйлсийг чухал гэж боддог байсан. Тэгээд энд ирээд бас нэг төвчээр бас яг өөрөө яг бурхантай холбогдсон байх нь чухал. Тэгээд тэрнээ дамжуулаад 한편 IVF는 2030 비전으로 우리 주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 운동을 전개한다며 캠퍼스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캠퍼스 선교단체들의 활동이 다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캠퍼스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앞으로 캠퍼스 사역이 나아갈 방향은 어떠한지 오요셉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자 각 캠퍼스 선교단체들은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 모임을 이어왔습니다. 2년 넘게 신입생을 받지 못해 명맥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온라인 사역으로 여러 활동을 계속 펼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는 사역이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간사 수가 부족한 작은 단체와 지부일수록 타격이 컸고 전반적으로 약 20%가량 활동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캠퍼스 사역은 공동체 활동과 1대1 양육 등
선후배 간 유대감과 도제식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대면 활동이 제한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약화됐습니다. 목자의 어떤 선배들의 뒷모습 보면서 아, 예수님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영향이 훨씬 더 큰데 온라인상에서 같이 예배는 드릴 수 있고 모임은 할 수 있어도 이런 전반적인 삶에서 보고 배우는 걸 못하는 거죠. 그런 영향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은 캠퍼스 사역의 본질을 돌아보는 기회도 됐습니다. 관행적인 활동과 행사를 넘어 사역의 의미와 내용을 재점검하고 사적인 친밀감을 넘어 복음 안에서의 연대성을 의식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왜 하는 건지, 그럼 과연 우리가 하고 잘 해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심사숙고하고 성찰하고 또 숙고하면서 보다 더 본질적인 사역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엔데믹을 맞았지만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교내외 다양한 활동들이 재개되면서 오히려 학생들의 선교단체 활동 참여도가 낮아지고 신입생 유치도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캠퍼스 사역자들과 학생들은 먼저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경쟁과 개인주의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대학 사회에서 캠퍼스 선교단체들은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주일에만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캠퍼스에서는 주중에 그냥 월화수목금 다 학교에 있다 보니까 같이 밥도 먹고 또 만나서 얘기도 하고 카페도 가고 또 같이 여기 와서 공부하기도 하고 하는 그것들이 되게 더 친밀성을 강화하는 것 같아요. 또 캠퍼스 선교단체의 사역이 단순히 위로와 격려, 교제 중심을 넘어 공적인 차원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성숙과 함께 우리 주변과 이웃,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실천의 영역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좀 세상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세상에 진짜 정의와 공의가 좀 넘쳐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메시지가 더 많이 선포되면 한국교회 청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잃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 속에서 캠퍼스 선교단체와 지역교회 간 유기적인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교회 청년대학부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캠퍼스 선교단체와 협력하는 이 연합 구조가 좀 가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변화된 우리 캠퍼스에 있는 대학생들 또 이런 환경들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사역과 캠퍼스 사역자 지원 등 다양한 과제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선교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캠퍼스 사역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올해 초 일부 공개했던 한국인의 종교생활 의식조사 내용 전체를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로 출간했습니다. 눈길이 가는 조사 결과를 뽑아봤습니다. 교인 10명 중 7명은 목회 세습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개신교인 2,000명에게 교회 세습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응답자 73.4%가 세습을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교회 상황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는 응답은 26.6%가 나왔습니다. 세습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꾸준하게 70%를 넘겨왔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실시한 2012년 조사에서는 75.4%가, 2017년 조사에서는 76.4%가 세습을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세습에 반대하는 연령대는 40, 5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40대 81.3%, 50대 82.7%가 세습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겁니다. 다만 19세에서 29세 사이에서는 세습 반대가 50.6%, 인정한다가 49.4%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는 찬성보다 반대가 약간 많았습니다. 이중직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1.5%, 반대한다는 응답은 45.9%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출석교인 100명 미만인 교회에서는 목회자 이중직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는 겁니다. 출석교인 100명 미만인 교회에 다니는 응답자 중 목회자 이중직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1.5%, 반대한다는 응답은 38.7%로 나타나 작은 교회 교인일수록 목회자 이중직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는 교인들이 목회자의 힘든 상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조사는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을 온라인 조사한 결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비개신교인들이 한국교회 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물었더니 전체 응답자의 30.1%가 주변 교인의 언행을 꼽았습니다.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의 언행이 25.2%, 언론 보도가 17.9%, 인근 교회 활동도 13.9%로 뒤를 이었습니다. 목회자는 물론 교인들의 삶과 언행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비개신교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만 19세 이상 비개신교인 1,000명을 온라인 조사한 결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최근 발간한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들의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한미준이 지난 1998년과 2004년 인식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한목협이 2012년과 2017년, 2023년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목협은 꾸준하게 인식조사를 실시해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이정표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도회 통합총회가 파송한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에 베이스 캠프가 설치됐습니다. 선교사들은 베이스 캠프 설치로 폴란드에 있는 난민에 대한 직접 선교가 가능해졌고 체코와 슬로바키아 등 유럽에 흩어진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며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베이스 캠프 설치에 들어간 비용은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가 지원했으며 한국교회봉사단도 일부 동참했습니다. 베이스 캠프는 예장통합총회 선교사뿐만 아니라 한교봉 소속 교단과 단체의 우크라이나 선교사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천에 세워진 로제타홀 기념관이 오늘 개관 2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로제타홀 선교사가 한국에서 보여준 박애와 사랑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로제타홀 선교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활동과 여성 의료진 양성활동을 중점적으로 짚어봤습니다. 특히 평양에서 의료사역을 하다 불과 4년 만에 순직한 로제타 홀의 남편 제임스 홀 선교사의 일생을 돌아보며 아내와 아들로 이어진 홀가의 선교 정신을 살펴봤습니다. 로제타 홀 기념관 강경신 관장은 장애인과 여성, 아동을 위해 헌신했던 로제타 홀 선교사의 활동이 국내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훈장 추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지난 1일부터 반간첩법을 강화함에 따라 단기 선교철을 앞두고 중국 선교에 주의가 요청됩니다. 외교부는 최근 중국 내에서 지도를 검색 저장하거나 선교사들의 야외 종교 활동이 간첩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외교부는 특히 선교 활동은 중국 정부가 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반체제 활동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선교팀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거리 전도 활동 등도 반간첩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강릉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합창대회에서 가스펠 콰이어인 빅콰이어가 경쟁 부문인 팝 앙상블 챔피언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빅콰이어는 국내 방송 활동을 비롯해 예배 사역과 교계 활동을 하는 크리스천 예술 커뮤니티로 이번 대회에서는 리논미 등 4곡을 선보여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강릉 세계합창대회는 오늘 13일까지 진행되며
전 세계 34개국 323개 합창단이 참여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130년 전 안동에 복음을 전했던 윌리엄 베어드, 한국 이름 배위량 선교사를 조명하는 세미나가 안동교회 100주년 기념관 영곡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로회는 권사와 여성 장로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안동교회가 한국을 사랑한 윌리엄 베어드, 한국명 배위량 선교사의 안동 방문 130주년 기념 세미나를 안동교회 100주년 기념관 영곡 아트홀에서 열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에 큰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잊혀지고 있고 또 묻혀져 있는데, 지금 늦었지만 한국 교회가 한국 근대 사회의 한 역할을 다시 조명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일을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기독교 근대문화유산 보호 및 활용 방안을 비롯해 기독교 유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한 발제들이 진행됐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로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순천 승산교회에서 제17회 권사 여장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하여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교회 안에 연합활동 모임의 회복과 영적 각성을 통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헌신하는 신앙의 어머니,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선교 여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교회 연합의 회복과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선교 여성 육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여수 기독교 총연합회는 여수 웅천교회에서 석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여수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번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상도와 전라도 남해안은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2도로 덥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